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작은 삼성과 삼성향 종목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중소형주들도 숨통 좀 트일 날이 올 수 있을지 이 맛에 산다 임종혁의 돌파 트리거에서 종목 발굴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삼성 하루 종일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대감 속에 3% 급등했고 더불어서 그간 좀 그만 겸손해도 될 것 같았던 이오테크닉스가 12% 급등, 원익 IPS도 오르면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그리고 레거시 쪽도 좀 이제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혹시 못 사신 분들 지금 신규 진입해도 되는 걸까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을 좀 이기는 경향이 있었고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소부장 기업들은 시장보다 주가 하락폭이 컸는데요. 이제는 이제 반전 드라마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향 비중이 높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전히 가격 매력이 매우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내 옥석 가리기만 잘하면 7월 증시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7월 달에는 반전 드라마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게 삼성향 종목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 시작해보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하며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 어떤 섹터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쪽인가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요 섹터는 경기 민감 섹터예요. 그러니까 조선, 철강, 화학기계 섹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조선업황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그 미래의 그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철강주들은 아직 덜 올랐고 철강주 중에서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적극적으로 이제 만지작거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6월 민간 기업 고용 증가세가 월가 추정치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해도 될 만한 조건들이 지금 충족이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연준이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 전후로 설정한 후에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시클리컬 관련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도 하나 짚어주시죠.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 펀더멘탈 끝판대장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바닥권 탈출을 시원하게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종목의 이름은 대한민국 최고의 소재 기업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사업 부분이 이제 캐시카우고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성장 엔진인데 이 철강 및 2차 전지 업황이 바닥을 지금 막 탈출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주가가 V자 반등이 나와도 뭐라고 할 사람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석 가격의 어떤 하락이 3분기에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원재료 투입 효과로 롤마진 개선에 대한 시나리오도 이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철강 사업 부분 실적이 좀 호전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기보다는 하반기 중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닥권에서 공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철강 기업들의 공세가 아주 공격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중국 철강 기업들 마진도 별로 안 났는데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철강주들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인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고수익성 하이엔드 철강 제품과 그리고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을 이제 강화함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그 비상장 법인을 통해서 리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리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이제 진입하는 시점은 한 내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캐즘 노이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년 정도에 리튬 사업의 미래 가치가 이제 부각될 수 있고요.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내년 정도에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및 음극재 사업의 미래 가치도 시차를 두고 이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각광을 받게 될 그런 조건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축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과 2차전지 업황 모두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네. 포인트로 짚어주셨어요. 네. 한때는 국민주였잖아요. 맞아요. 목표가 예. 손절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작년 7월 달만 해도 대한민국 아주 뜨겁게 달군 대형주 중에 대형주였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1차 목표가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목표가는 설정을 안 해드릴게요. 자, 기술적 관점에서의 1차 목표가는 41만 원 전후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 하락 시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 주가가 하락할 때 종목을 좀 수평 이동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35만 3천 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1차 목표가 41만 원, 손절가 35만 3천 원 기억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2025년 6월엔 전원이 전역해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디데이를 하루하루 세는 트위터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예. 팬들의 마음은 견고한데요. 이 진이 활동을 좀 시작했던데 이제 예. 봐도 되는 걸까요? 이 BTS는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엄청난 팬덤을 자랑하는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완전체 활동이 이제 내년에 하반기 때 본격화되면은 엄청난 보복 소비가 현실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BTS 완전체 활동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또 K-팝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K-팝 기획사들 현재 시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맏형이죠. 맏형인 진 씨는 이미 전역을 했고, 제이홉 씨는 10월 달에 전역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리더인 RM, 그리고 이제 얼굴이 제일 잘생긴 B 씨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달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슈가 씨는 6월 21일 날 이제 소집 해제가 돼요. 내년 6월 20일 날. 그래서 딱 봐도 하반기 때 완전체 활동에 대한 어떤 윤곽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 아이돌의 컴백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블랙핑크도 내년에 아마 완전체 활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속에서 K-팝의 역할로 대두될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 K-팝 관련 기업들 너무 바닥에 있잖아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엔터준의 최선호 종목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엔터준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기업이에요.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보다 펀더멘탈 좋은 엔터사 없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뉴진스 이탈 가능성 없습니다. 뉴진스가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했는데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뉴진스 신드롬이 조만간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세븐틴의 인기도 어마무시합니다. 스타디움 투어를 할 정도로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엔하이픈 같은 아이돌 그룹도 맹활약을 하고 있고, 르세라핌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미국 신인 걸그룹 캐치아이의 활동이 이제 시작되는 초입인데, 과연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지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팬덤 구독 서비스인 위버스 멤버십을 통해서 팬덤 플랫폼을 통한 수익성 강화 프로젝트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가동이 될 것 같고요. 보유 아티스트들의 IP 가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연차 아이돌 그룹의 수익화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이 꾸준히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고요. 동사의 멀티레이블 시스템은 어두워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의심을 했지만, 멀티레이블 시스템은 약점보다 강점이 훨씬 많고요. 위기 요인보다 기회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어두워 사태를 통해서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엔터준의 지주사라고도 또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래도 뉴진스 이탈 가능성이 좀 소멸됐다고 보면서 향후 실적 추정치 하향할 이유가 없다고 짚어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계속 약한데 목표가 손절가 어디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은데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겸손한 종목이잖아요. 저는 항상 겸손한 종목만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겸손한 종목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대응하실 분들을 위한 1차 목표가 손절가를 지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22만 원 전후입니다. 22만 원 전후에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비중을 줄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하락 시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18만 9천 원 전후로 설정하시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손절가를 살짝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하이브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8만 9천 원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